해숙은 시어머니가 올 것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며칠 전엔 집 앞 문패에 이해숙이라는 이름을 살짝 테이프로 가려뒀다. 낙주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름 숨기는 건 좀 심하잖아. 해숙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모를 것 같은데?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늘 적중한다. 다음날 아침 초인종도 없이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이 해숙아, 밥은 했니? 낙준의 어머니이자 해숙의 전설 속 시어머니가 천국 입성과 함께 바로 집으로 들이닥쳤다. 해숙은 접시를 닦다 말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활약. 이 접시는 왜 여기 말려있니? 물자국 생긴 거 안 보여? 이불은 어제겠니? 저렇게 접어놓으면 주름 생기지. 천국 이래도 사람이 살면 먼지는 쌓이는 법이야. 심지어 해숙이 정성껏 끓인 칼국수 앞에서 한마디. 국물은 시원한데 간은 엉망이다. 해숙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꾹 참는다. 그러나 그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했다. 저 지옥도 갔다 왔어요. 거긴 이 정도 간섭도 없었거든요. 마침 옆에 있던 낙주는 놀란 토끼 눈이 된다. 결국 해숙은 낙준에게 따져 묻는다. 당신 어머니 오셨으면 나한테 한마디쯤 했어야지. 여긴 당신 혼자 사는 집 아니잖아. 하지만 낙주는 오히려 섭섭하다는 표정이다. 당신도 알잖아. 난 어머니한테 그렇게 오래 돌봄을 받지 못했어. 살아서 그렇게 못했던 거 지금이라도 조금은 하고 싶었다고. 그 말에 해숙은 마음이 흔들린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림질을 하며 혼잣말을 하는 걸 듣게 된다. 살아생전에 너한테 참 못되게 굴었지. 그런데 너 혼자 낙준 돌보던 거 보고 마음이 짠하더라. 그땐 말 못했지만 참 고마웠어. 해숙아, 진짜 고마웠어. 그 말에 해숙은 눈시울이 붉어지고 다음날 아침엔 묵묵히 반찬을 챙기며 한마디 건넨다. 어머니 오늘 된장국은 싱겁게 끓였어요. 말없이 마주보는 시어머니의 눈에 잔잔한 미소가 번진다. 그 순간 집안엔 드디어 천국다운 공기가 돌기 시작한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다시 짐을 꾸린다. 천국에서도 시어머니의 거처가 따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해숙은 문 앞까지 배웅을 나온다. 잘 지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해숙의 손을 꼭 잡고 말한다. 내 아들 그 어려운 몸으로 누워있던 거 내가 다 버텨줬더라. 그게 제일 고마웠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해숙. 두 사람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서로를 이해하며 헤어진다. 이번엔 싸움이 아니라 평화로운 작별이었다. 영애는 요즘 밤마다 같은 꿈을 꾼다. 천국의 연못가 벤치에 앉아 천국 센터장과 캔커피를 나누며 낙조를 보는 꿈. 꿈속의 센터장은 말한다. 영애씨 정지 기능을 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영애는 설레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서 깬다. 이건 계시야. 이제 날 받아주시는 거야. 현실은 꿈속과는 완전히 달랐다. 영애는 이미 천국센터장의 일과표를 전부 깨고 있었다. 오전 9시 42분 우편물 확인, 오전 10시 15분 민원 응대, 점심은 11시 50분 혼밥. 센터장님, 오늘도 민원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 커피는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센터장은 오늘도 깔끔하게 경로를 바꾼다. 오늘은 2층 회의실로 바로 가야겠네요. 영애는 포기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이미 거기서 대기 중. 비상계단? 두 번은 속지 않는다. 서류 봉투를 들고 센터장 뒤를 따라가며 대놓고 말한다. 센터장님 저녁 약속 비워두셨어요? 결국 센터장은 천국 시스템 운영실의 요청에 행동 제어 패드를 받는다. 이 패드는 영의 움직임을 정지시키거나 느리게 할 수 있는 고급 제어 장치다. 그날도 어김없이 영애는 천국 센터장의 사무실 문을 활짝 열며 나타난다. 센터장님 깜짝 하트. 당황한 센터장은 곧바로 패드의 정지 버튼을 누른다. 정지. 영애는 하트를 만든 손동작 그대로 멈춰선다. 눈은 반짝이고 입은 좋아합니다. 직전에서 고정. 말풍선은 자동 팝업 상태다. 센터장은 조용히 말풍선을 오프로 바꾼 뒤 숨 돌리며 책상 아래로 피신한다. 몇 분 뒤 오류가 발생하며 다시 작동되는 영애. 어머, 센터장님 숨을 쉬는 모습까지 사랑스러우세요. 센터장은 다시 패드의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며 중얼거린다. 이러다 패드도 나가겠네. 그날 밤 영애는 다시 꿈을 꾼다. 이번엔 센터장이 영애씨 내 정지 버튼은 당신이 가져가세요 라며 패드를 건네는 장면. 영애는 아침에 일어나 바로 립글로스를 바르며 말한다. 오늘은 꼭 재생 버튼 누르게 할 거야. 해숙과 영애가 휴면 계좌를 찾으러 돌아다니던 날 소미는 낙준과 함께 이승으로 향했다. 낙준은 이승에서 천국 우편 업무를 수행했고 소미는 그 곁에서 조용히 거리를 거닐며 잃어버린 기억을 되짚고자 애썼다. 익숙하지 않은 거리, 알 수 없는 표지판, 지나가는 사람들의 냄새. 모든 것이 낯설고도 어딘가 익숙했다. 그러던 중 서울의 한 복잡한 거리. 소미는 꿈에서 봤던 여자가 춤추는 그림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는 노인을 보게 된다. 셔츠엔 커다란 야자수나무와 함께 훌라 춤을 추는 여인의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 순간 소미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 셔츠.
꿈은 늘 거기서 끊겼지만 그 셔츠는 분명 기억 속에 존재했다. 소미는 그 할아버지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겹쳐지는 한 젊은 남자의 이미지. 눈빛, 미소의 결, 턱선. 어린 시절의 무언가가 소미의 속에서 터져 나오려 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당신이었어. 소미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주먹이 꽉 쥐어졌고 온몸이 떨렸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엔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묘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왜 그런 눈빛으로 날 봐요? 소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조차도 그 질문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기억인지 환상인지 아니면 트라우마 속 왜곡된 진실인지. 그때 낙준이 멀리서 그녀를 부른다. 소미 씨, 괜찮아요? 소미는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그 자리를 봤다. 하지만 하와이 셔츠의 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아득한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넌 아직 다 오지 않았어. 너를 기다리는 진실 난 알고 있어. 소미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흐느끼는 자신과 마주한다. 기억나지 않아도 그때 느낀 감정만은 잊지 않았어. 분명 난 그 사람을 두려워했어. 소미의 기억은 그렇게 이제 막 봉인을 풀기 시작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